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양상들을 보면 뚜렷하게 똘똘한 한 채의 그 수요가 가장 많으면서 또한 여전히 영끌 투자와 갭 투가 활발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택을 구입을 하면요. 작년까지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 같은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됐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는 규제 지역 이상에서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영끌 투자나 갭투 같은 경우도 추후에 전세금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성공적인 투자라고도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혹시 추후에 전세금이 떨어지는 그러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잘못하면은 나중에 투자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셔야 됩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가 여전한 상태에서 부동산 세금 같은 경우가, 특히 양도소득세나 주택 보유세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하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수요들이 가장 뚜렷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다주택자로 여러 개를 소유한 것보다 똘똘한 한 채의 그런 양상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상황 하에서 나이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영끌 투자와 갭투 투자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갭투 투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택을 구입을 했을 때 전세가 낀 매물 같은 경우를 금액을 빼고 그 나머지 차익만 투자하는 게 갭투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전세를 살고 있었을 때 전세자금 같은 경우는 돌려받고 그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도 임대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지역 부동산 자금 조달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는데요. 그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요. 옮겨 타는 수요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처분 자금이 가장 많으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같은 경우는 소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 처분 자금이 1위로 옮겨 타는 수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번째로 차지하고 있는 두 번째 수요 같은 경우가 임대보증금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마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보증금으로 마치는 비율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마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 구입한 주택 같은 경우도 임대보증금이 전세가 차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익만 투자하는 것을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경우 전세 시장을 전망을 할 때 매매 시장보다도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전세 시장이 계속 불안 요소로 남아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투 투자의 가장 위험 부담이 높은 거는 내가 투자한 이후에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큰 위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후 한 1, 2년만 보면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 2023년도 대비해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양 물량뿐만 아니라 입주 물량까지 줄어드는 상황 하에서는 매매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특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할 경우 추후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갭투 투자에 어떻게 보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진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갭투 투자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하에서 나이가 젊을수록 집을 갖고 있는 수요보다는 전세를 살고 있는 임대 시장에 많이 머물고 있던 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임대보증금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이 1이라고 말씀드렸으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임대보증금이 차지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연령대를 분석해 보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그만큼 저축을 한 사람들이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그런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처분 자금 같은 경우가 1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됐다고 할 수 있으면서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높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비례해서 나이가 상대적으로 내려갈수록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던 분들이 높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중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그러한 확률보다도 임대보증금이 확률이 높으면서 갭투 투자가 높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체 거래 비중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39세 이하의 매수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로 분석한 결과 임대보증금 비중이 28%로 가장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40대 밑 같은 경우는 임대시장에 머물고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연령 대비해서는 더 높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대만 국한해 보면요.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7억 4,100만 원이며 자금 출처 비중 중 임대보증금 비중 같은 경우가 2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대가 더 내려가면 20대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용이 많이 높아집니다. 71%를 차지하면서 평균 가격 같은 경우는 4억 7,200만 원으로 좀 저렴한 주택을 구입하는 확률이 높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연령 대비해서는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기존 1년간의 그러한 특징들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연령대 대비해서 나이가 젊을수록 갭투 투자가 활발한 그런 서울 부동산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시장도 매매 시장이지만 전세 시장 같은 경우가 불안 요소로 많이 남아있는 게 입주 물량 같은 경우가 모자르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수요자 시장이 더욱 뚜렷한 시장 같은 경우는 매매 시장보다는 또한 가수요가 없는 전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 시장에 입주 물량이 없다 그러면 추후에는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최근 부동산이 계속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을 이어가는 상태에서 젊은 분들의 그러한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요.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로 옮기려는 수요가 가장 많았으면서 나이가 연령대가 낮을수록 갭투 투자가 활발하면서 그만큼 심리적으로는 많이 쫓기는 상태에서 그러한 투자들이 높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한된 내용이 자금 조달 계획서 내용 같은 경우도 서울시로 한정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후 1, 2년을 들여다보면 입주 물량이 여전히 작은 상태에서는 전세 시장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보다는 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전세 시장이 좀 더 불안한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량의 장사가 없다고 작년 기준으로만 좀 말씀드려보면 수도권 지역 중에 대표적인 강세 지역인 과천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의 전세 시장이 들끓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과천만 유독 기간은 짧았지만 과천 시장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꺾인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상승률이 매매가든 전세가든 상승률이 유독 높았던 세종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매매가나 전세가 같은 경우는 타 지역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전세 시장 같은 경우나 매매 시장 같은 경우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시장이 세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서울시장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확 늘어나는 그러한 시장보다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양상 하에서는 갭투 투자와 또한 똘똘한 한 채로 옮기는 그러한 수요층이 가장 높았다는 말씀 좀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